이 한반도 위기설이 지금 거의 뭐 언론들의 주요 기사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 때문인지 대선 주요 후보들도 지금 우클릭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안보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주요 변수로 좀 작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상황 자체만 놓고 본다면 예.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게 변수로까지 작용을 하려면 예. 지금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장 언론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후보들이 이 문제와 관련한 어떤 정책적 차별성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사이에 이 안보 이슈와 관련한 차이점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연일 우클릭 경쟁을 하다 보니 어제는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았다가도 오늘은 아닌 것 같고 아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고 뭐 단적으로 사드 하나만 보더라도 어제였나요? 문재인 후보가 문화일보하고 인터뷰를 해서 사드에 대해서 주권적 결정사안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지난 몇 달 전과 확연하게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안철수 후보 역시 뭐 발빠르게 사드 관련해서는 뭐 말바꾸기라는 그런 공격을 받을 정도로 확연하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여타의 이슈들에 대해서도 큰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 변수로까지 작용을 하려면 한반도 위기설을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한 보다 선명한 입장 같은 것들을 어느 한 후보가 보여주어야 그것을 가지고 언론에서도 뭐 프레임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아하.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적어도 두 후보 사이에서는 그런 분위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이런 방식으로 한국 대선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혹시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이 항상 역대 한국 대선이나 선거에 여러 뭐 경로로 개입을 했던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그 관점은 이 미국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 이미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코리아 패싱이라고도 부르죠. 이런 이제 미국의 정책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친미적이었고 사대주의적인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리아 패싱 정책이 더 심화가 돼서 이제 더 이상 한반도 문제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뭐 거의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힘을 가지고 우리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지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며칠 전에 이미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전 정권과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한국의 그 대선을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그 의도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는 의도일지는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는 미국과 가까운 정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분위기가 유도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잘 보셔야 되겠지만 어떤 프레임 경쟁을 넘어서서 다음 정권,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 속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있어야 하는데 다음 정권이 어떤 이 미국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될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폭넓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을 양 후보 간의 어떤 경쟁적인 우클릭 이런 분위기로만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민중연합당 김성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화해를 하면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설이 사라지고 사드 배치 명분도 힘을 잃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남북 화해 정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상황인가?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진보 정당은
안보에 약하다는 이런 또 편견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를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저는 적어도 지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남북 교류와 협력, 화해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뭐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을 계승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고, 예. 그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뿌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배타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이제 물론 이 안보 경쟁이 더 첨예해지면, 그리고 한반도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심화되면 이런 부분들도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과의 관계 문제에서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죠.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전 세계의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중국에도 기대고 북한을 압박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들을 다른 나라들에 하게 되는데, 예. 그 남북 화해밖에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에 물꼬를 언제나 틀 수 있는 그런 이제 정권이 만들어졌을 때 한반도 문제를 주도할 수 있고, 외교적으로도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입장을 그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강력한 외교, 강력한 안보를 위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권이 탄생돼야 하고, 그 대화는 당연히 화해 분위기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것도 역시 사실이지만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2000년에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을 당시에도 그게 여러 가지 분위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되었다기보다는 정권의 수장인 사람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다음 정권의 대통령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천명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위기설이 계속 그 대선의 의제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이라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이 어떤 후보를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다음 정권이 미국에 더욱 기대고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우클릭을 하게 만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거고 안타깝게도 뭐 이제 TV 토론 같은 것들도 시작이 되지만 그 5명의 후보가 나오는데 저는 이 5명의 후보들의 주요 후보라고 이제 부각되는 분들의 안보와 관련한 특히 이 미국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한 입장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좀 더 이제 세게 얘기하느냐, 확고하게 얘기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심지어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도 미국의 해부산에 기대해야 한다 이런 류의 발언들을 해서 그 해석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했었었는데요. 그래서 미국과의 자주적 입장, 외교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에서의 문제까지도 그 5 후보가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지 못한 부분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뭐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의 입장, 이런 부분도 잘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변별력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 지금 이 표억기, 그래서 보수층들의 표심을 조금 더 얻기 위한 그런 경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상황을 넘어서서 정말 다음 정권의 평화의 문제, 남북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가석방 특별 복권까지 시켜준 장본인이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후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의 이 발언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한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수집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매번 그 어떤 종북 색깔론 같은 걸 얘기할 때 단골로 나오는 얘기들이기도 하죠.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를 보면서 트럼프 코스프레에 재미를 붙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아하. 좀 들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하는 그 유행어이기도 한데 아무 말 대잔치라고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아무 말이나 하고 계세요. 엊그저께 전술핵 재배치와 핵 보유를 한꺼번에 주장을 하시면서 굉장히 안보에 있어서는 내가 가장 스트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 계속해서 이제 어떤 개념도 부정확하거나 네네. 자신이 했던 얘기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말들을 그냥 막 쏟아내는 그렇죠. 트럼프를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도 뭐 스트롱 이런 표현 같은 것들도 위험하게 쓰고 그런 건데 종북 색깔론이 아니면 기댈 곳이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고 이런 인물에게는 단 한 표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들이 더 그렇게 보시면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사퇴실을 가정의 꼼수를 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민주주의적인 소양도 갖추고 있지 못한 후보라는 것도, 확연하게 확인이 됐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안보 문제를 포함해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대통령의 위치에 오르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셈이죠. 안철수 두 후보 사이에 이 안보 이슈와 관련한 차이점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연일 우클릭 경쟁을 하다 보니 어제는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았다가도 오늘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고 뭐 단적으로 사드 하나만 보더라도 어제였나요? 문재인 후보가 문화일보하고 인터뷰를 해서 사드에 대해서 주권적 결정사안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지난 몇 달 전과 확연하게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안철수 후보 역시 뭐 발빠르게 사드 관련해서는 뭐 말바꾸기라는 그런 공격을 받을 정도로 확연하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여타의 이슈들에 대해서도 큰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 변수로까지 작용을 하려면 한반도 위기설을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한 보다 선명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 이미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코리아 패싱이라고도 부르죠. 이런 이제 미국의 정책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친미적이었고 사대주의적인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리아 패싱 정책이 더 심화가 돼서 이제 더 이상 한반도 문제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뭐 거의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힘을 가지고 우리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지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며칠 전에 이미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한 입장 같은 것들을 어느 한 후보가 보여주어야 그것을 가지고 언론에서도 뭐 프레임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적어도 두 후보 사이에서는 그런 분위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이런 방식으로 한국 대선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혹시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이 항상 역대 한국 대선이나 선거에 여러 경로로 개입을 했던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그 관점은 이 미국과의 관계 문제에 대응이 되겠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전 정권과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한국의 그 대선을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그 의도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는 의도일지는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는 미국과 가까운 정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분위기가 유도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잘 보셔야 되겠지만 어떤 프레임 경쟁을 넘어서서 다음 정권,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 속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있어야 하는데 다음 정권 이 한반도 위기설이 지금
거의 뭐 언론들의 주요 기사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 때문인지 대선 주요 후보들도 지금 우클릭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안보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주요 변수로 좀 작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상황 자체만 놓고 본다면 예.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게 변수로까지 작용을 하려면 예. 그 지금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장 언론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후보들이 이 문제와 관련한 어떤 정책적 차별성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문재인